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협심증 중에서도 변이형 협심증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변이형 협심증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그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 위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종종 대부분 뭐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잘 보시겠지만 효과가 부족하시거나 혹은 치료 도중에도 증상이 좀 더 나빠지시거나 해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형 협심증이라는 것은 뭐 혈관이 자꾸 수축이 된다든지 혈관이 경련이 있다든지, 말하자면은 혈관이 이완되지 않는 상태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변형 협심증을 저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혈관의 이 수축 현상, 혈관 경련 현상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인을 규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관상동맥 혈관이 이완되지 못하시는 것은 그 근저에는 사실은 동맥경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지 못하고 혈관이 확장되지 못하고 이완되지 못하고 자꾸 수축이 되거나 경련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경화되는 원인, 동맥경화의 원인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해결해야지만 변형 협심증이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될 수 있고 호전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그 치료하시는 환자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4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신데요. 병원에서 2, 3년간 변형 협심증으로 치료약을 드시고 계시고, 처음에는 효과를 잘 보셨는데 최근 들어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시고, 또한 약을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던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이 환자분들을 몇 개월 치료하시고 오히려 기존의 약을 드시던 복용량을 더 줄여서 드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또 더 이상 병원약을 증량하지 않아도 더 강하게 드시지 않아도 협심증 증상이 많이 없어지시고, 최근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업무 보시는 것도 대단히 훨씬 더 편해지셨고, 이와 같이 협심증이 근원적으로 치료되는 이러한 경과를 밟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좀 상세히 살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복진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의사의 손끝으로 환자분의 복부를 눌러봐서 진단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심장병이 있고 변형 협심증이 있는데 왜 복부를 진찰하느냐,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복부를 자세하게 의사의 손끝으로 진찰을 통해서 우리는 독소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하복부에 좀 압통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환자분께서 독소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독소는 심혈관 질환에도 원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 해독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독소 해독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심혈관 질환, 변형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환자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마,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리죠. 어떤 강한 약물을 쓰는 게 아니고 다시마를 사실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환자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이러한 성분이 있어서 이 중금속 해독이나 독소 해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마는 곤포라고 해서 과거에서부터 또 한약재로도 쓰였던 것입니다. 곤포, 다시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이 곤포나 다시마는 이 독소 해독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을 저희가 해드렸고 환자분께 추천도 해드렸고, 자, 이와 같은 독소를 해독하면은 이 독소로 인해서 심혈관의 관상동맥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혈관 기능이 건강해지시고 혈관이 더 말랑말랑해지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혈관 확장이 잘 되고 변형 협심증이 좋아진다. 이와 같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독소의 존재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한번 독소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 환자분이 모발 중금속 검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모발 중금속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모발 중금속 검사의 경력이 20년이 넘습니다. 뭐 상당히 디테일하게 또 저희 국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환자분이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 수은이 어떻습니까? 자, 수은이라는 거는 이거 우리가 이제 맹독성의 중급속이죠. 자, 우리가 납이나 카드뮴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여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지금 수은이 어떻습니까?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수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높은 수은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은도 역시 독소가 되는 것이고 중금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은이 심혈관 독소가 됩니다. 심혈관 독소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수은이 심혈관 기능에 접근을 해서 심혈관의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마땅히 이완이 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 발병이 된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곤포나 다시마 등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이 수은을 배출해야 될 그 과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환자분께서는 이 대형 어류에 이와 같이 수은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형 어류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어, 참치, 상어고기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대형 어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안가 수산물, 멍게, 해삼, 게, 조개, 새우 등등도 가급적이면은 양을 좀 줄이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은 육지고기를 위주로 해서 드시기를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환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수은 독소가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뭐 건강식품이랄까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밀크시슬이라는 건강식품이 있죠. 자, 이 밀크시슬 역시 뭐 한약재로 사용되는 뭐 이러한 것이지만은 이 밀크시슬 역시 약초 성분으로서 우리가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중금속 해동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약초 혹은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자, 그리고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한 가지를 더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그림 역시 모발 검사를 통해서 파악한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칼슘이 지금 칼슘이 굉장히 이와 같이 이 상승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칼슘의 정상 수치가 40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칼슘이 이와 같이 3041이라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높은 것은 이 환자분께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칼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자면은, 칼슘이라는 것은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칼슘은 우리가 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99%의 칼슘이 뼈에 존재하는 것이고, 뼈에 존재하는 것이고, 뼈 이외의 장소에서는 극히 희박한 양만 칼슘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이와 같이 400 정도가 되는 것이 칼슘이 머리카락에 있는 적절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이 환자분들께서 이제 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몸에 칼슘이 많다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몸에 칼슘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칼슘 대사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칼슘 대사가 안 좋다는 것은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의 양이 상당 부분이 뼈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로 이동돼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칼슘이 또 다른 장소 어디로 또 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칼슘이 혈관의 근육층이나 또는 그 혈관의 내막, 외막, 이 혈관 부위에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많은 칼슘이 축적돼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혈관이 칼슘에 많이 축적돼 있으면은, 그러면 칼슘이 혈관에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칼슘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해당 조직을 딱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혈관에 많이 칼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 환자분은 칼슘 대사의 이상,
즉 칼슘이 불필요하게 혈관에 많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져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죠. 자, 동맥경화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딱딱해 굳어 있다는 것을 딱딱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이 관상동맥이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마땅히 이완돼서 확장되어야 될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칼슘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혈관이 경화가 되고 딱딱해지시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확장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병리적인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병원에서 MRI나 등등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혈관 조영술이나 뭐 MRI나 등등의 병원 검사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주는 혈관 확장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칼슘 대사를 개선함으로써 혈관이 원래 지니고 있던 기능, 즉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완되거나 수축되거나 하는, 특히 이완이 잘 되게끔, 확장이 잘 되게끔 하는 그 기능을 복원시켜드리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기존에 드시던 협심증 약을 드시면서도 효과가 없어졌던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고, 더 이상 약을 강하게 드시지 않고 약을 오히려 더 줄이실 수 있는, 약을 오히려 더 줄이시면서도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신, 활동도 잘하시고 해외여행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전혀 협심증 증상이, 가슴 통증이 없어지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칼슘 대사가 이 환자분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면서 혈관에 동맥경화가 유발됐다. 따라서 혈관이 이완되지 못하고 혈관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경련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칼슘 대사가 안 좋은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드려야지 근본적으로 협심증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병리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혈관 내에 중금속이 존재한다. 아까 파악했던 대로 수은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혈관 내 중금속은 혈관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관이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고, 그 결과로서 마찬가지로 혈관이 이완되거나 확장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두 가지 메커니즘, 병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환자분을 협심증 증상을 개선되게 해드리고, 오히려 병원 치료만으로도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증상이 더 심해지셨던 부분을 개선하고 근원적으로 치료를 해드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높아서 우리가 칼슘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을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또한 어떤 의료계통 종사하시는 어떤 분들은 몸에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 섭취를 하지 마라, 이와 같이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에 칼슘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체에 칼슘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 칼슘 대사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질의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양질의 칼슘을 드시고 좀 칼슘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칼슘, 예를 들어서 탄산 칼슘 같은 경우는 좀 드시지 말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뭐를 드셔야 되느냐? 자, 칼슘 제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몸에 칼슘이 많은 것이 아니고 칼슘 대사가 안 좋은 것이죠. 오히려 뼈에서는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칼슘을 드셔야 되고, 칼슘 제제를 잘 선택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구연산 칼슘을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연산 칼슘이 가장 흡수가 잘 되고 뼈로 이동하는 이러한 뼈로 이동하기 쉬운 이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칼슘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칼슘을 또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당근이라든지 정어리라든지 사골국이라든지, 자, 사골국에는 칼슘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골국에는 칼슘을 끌고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을 뼈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경우는 양질의 사골국,
제대로 올바르게 만든 사고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마, 곤포 이와 같은 것도 칼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유를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식생활을 일부 개선하시면서 또 저희가 칼슘 대사를 개선되게끔 하는 이런 또 약물을 저희가 드림으로써 저희가 이와 같이 협심증 환자분들께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